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소액 투자로서 빌라 투자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투자에 대하여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택이니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부세, 취득세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는데 오피스텔은 살짝 좀 어렵고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아서 오피스텔 세금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피스텔 세금이 헷갈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세금 자체도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 이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이 취득했을 때 문제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분양권일 때 세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일단 간단해요.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주택수 비산입, 종부세도 비산입, 취득세도 비산입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권 자체는 권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고 분양권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일반 세율로 양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오피스텔 취득하게 되면 세금이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후술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오피스텔 분양권이 아니라 그냥 주택 분양권에 대한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에요 라고 말하긴 했었지만 이게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2021년도 6월 1일 이후로는 1년 미만은 무조건 70%, 1년 이상일 때는 무조건 6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분양권은 양도소득세율 자체가 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2021년도 1월 1일 이후로 신규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산입된다 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주택에 대한 분양권만 해당하는 것이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오피스텔 분양권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에 대하여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전매 요건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을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들은 전매 금지에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매가 제한되는 대상은 정확하게는 100실이 넘어가는 오피스텔들만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99실 이하의 오피스텔은 전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분양권 상태로 양도했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오피스텔 투자할 때 알려드렸었던 것과 같이 100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청약 경쟁률이 다르다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괜찮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로서 수익을 올리시려는 분들은 그 오피스텔 분양권 자체에 프리미엄이 붙는 오피스텔을 사야 되는데요. 아파트를 주목해라 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파트라는 거의 전제 조건이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가 25평이라고 말하지만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고 진짜 실평수가 전용 면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9제곱미터는 18평이 되게 되는 거고요. 84제곱미터가 아파트로 따지면 25평 사이즈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피스텔 자체에 대한 세금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주택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택수 산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양도소득세는 제가 주택수에 들어간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오피스텔의 99%는 주택으로 쓰고 있는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간혹 인터넷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전입신고 안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도 그냥 허위로 등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뭐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뭐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세금 안 냈어요 라는 후기들도 있긴 한데 그렇게 세금 안 내신 분들은 그분들이 운이 좋은 거지 그걸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의 99%는 사실상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일부 오피스텔이라든가 강남에 있는 일부 오피스텔 정도나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서 현판 걸고 거기서 매출이 생기고 그렇게 실제 사업자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지 실제 오피스텔 사업자로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주택수에 빼고 싶으니까 뭔가 이런 방법이 있나 라고 하면서 꼼수를 피우는데 국세청은 다 알아요.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주택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주택으로 안 쓰고 있는 거 맞아? 소명하세요 라고 통지하면 여러분들 소명을 거의 못합니다. 그때 가서 세금이 빵빵 터져나가는 함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주택이 아니려고 하면 실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빠져나간다 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실제로 사업장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1주택자에 따른 일반 세율이 적용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따라서 최대 30% 중과까지 붙게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헷갈리는 이유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무조건 주택 외인 4.6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피스텔 취득할 땐 4.6은 했어요. 근데 다른 주택을 살려 했었을 때 이 오피스텔이 취득세 중과에 들어가느냐, 내가 2주택자일 때 8.4%, 3주택자일 때 12.4%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를 많이들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취득세 중과에 들어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해당 내용들을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 2020년도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었을 때 오피스텔의 경우도 취득세 주택수에 들어가도록 바꾸겠다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2020년도 8월 12일 시행령 개정 이후로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들은 취득세 주택수 산입할 때 들어간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 관리대장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택수에 산입된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주택분 재산세 관리대장상에 주택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 업무용이다 라고 하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거는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피스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8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하는 오피스텔이 해당되는 것은 맞지만 재산세 관리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았을 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이지, 확인해 보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아니라 그냥 업무용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해당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은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주택자일 때 종부세율과 다주택자일 때 종부세율 자체가 딱 2배 차이 나게 됩니다. 그럼 오피스텔 종부세 기준 역시도 재산세 관리대장을 한번 확인해 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다고 하면 주택수의 산입,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주택수 비산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하나 알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택을 쓰고 있으면 무조건 주택수의 산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관리대장상의 주택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취득 예정인 오피스텔이 재산세 관리대장상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청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에도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주택분 재산세가 아니라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율이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요. 헛똑똑이들이 주택분 재산세가 더 싸대 하면서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들께서 굳이 앞장서 가지고 실제로 너 주택을 쓰고 있지 재산세 깎아줄게요 라고 하면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바뀔까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오피스텔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산세 감경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주택분 재산세로 바뀌어 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택분 재산세로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수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의 전 매도자가 임대사업자에 등록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바뀌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주택분 재산세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구청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절세할 수 있는 꿀팁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녀한테 투자해주는 방법입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별과세 원칙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역시도 인별과세 원칙이다. 설령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이라 한다 하더라도 자녀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녀도 각자 6억 공제를 받게 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택세에 들어가잖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가 추후 성인이 된다라고 하면 독립세대주 요건을 맞춰가지고 세대 분리를 해요. 그러면 1주택자에 따른 일반 세율을 간다든가 비과세 요건도 충족했다라고 하면 비과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깨알 꿀팁 같은 경우는 바로 법인을 활용한 투자가 오피스텔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린 법인 투자는 막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12.4%를 부과하게 되고요. 제일 무서운 거는 바로 종부세죠. 1주택 법인 같은 경우는 3% 단일세율, 다주택 법인 같은 경우는 6%의 단일세율이 부과되게 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조건은 맞춰야겠죠. 해당 재산세 관리대장상의 주택분 재산세인지 아닌지 체크해 봐야겠지만 해당 요건을 피해 나갔다라고 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맨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법인은 애초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는 아직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완벽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